예, 시장이 또 변동성이 좀 온 상황이죠. 고민들이 좀 깊어가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신영목 이사님 만나는데요. 일단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426입니다. 32포인트. 비율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32포인트, 다우가 뭐 600포인트, 700포인트가 아니라 비율로 봐야 되니까 1.37%고요. 코스닥은 1.2%. 예, 이제 시초가보다도 코스피는 조금 더 흔들림이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에 관심주로 말씀하신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등락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니까요. 제가 다 못 적어놨는데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삼성전기, 네이버, LG전자도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안정적이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주제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은요. 예, 글로벌 인프라 투자 본격화에 대비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자는 겁니다.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흔들렸는데요. 네. 사실 새로운 악재는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사실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단은 단단한데 네. 이제 상방은 막혀 있는 상태고, 근데 좀 어느 정도 주식의 시장의 어떤 이런 상승이 기업 실적에 대비했을 때는 약간 목에 찬 느낌? 예, 그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그런 분위기.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간 특이 케이스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큰데 어떤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해도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이게 우리 매크로한 어떤 이런 시황에서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온 건 없거든요. 물론 좀 더 매파적인 발언과 그래서 금리 인상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상의 어떤 이런 기간이 지금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정도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주가들을 조정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받았다기보다도 조정받을 구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예. 예, 실적 대비했을 때 기업들의 어떤 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들이든 간에 이제 어떤 수급적인 모멘텀 그리고 안도랠리가 지금 나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고 해도 아주 시장 자체가 이거 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지금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 중소형주라든지 개별 섹터에 한정된 이런 그 종목 장세가 계속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이제 조금 불안한 요인인지 환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1,30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 비우호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제한하는 이런 맞습니다.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너져가는 나도 팔아야겠다라는 패닉셀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찾는 건데요. 경기 인프라 투자, 글로벌 인프라 투자, 경기 재건, 인프라 투자 오늘 섹터 얘기하실 텐데 이건 사실 올해 주목할 섹터로 지난해부터 우리가 찜해놨던 곳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 실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닌데 네.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네.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같은 그런 어떤 굵직한 국제적인 이벤트 제외하고도 네. 그 주요국들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에 대한 네. 재건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어떤 지진 사태 이후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그런 이 사태 이후에 좀 인프라 투자 얘기도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장에 약간 지금 어떤 주가들의 움직임이 모멘텀으로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결론적으로는 2030년, 50년을 보면서 지금 물론 뭐 수급적인 이슈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저도 땡길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네네. 엄청나게 땡기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개별주처럼 뭐 개별주보다 더 가볍습니다. 개별주이긴 하지만 예. 중소형주처럼 날아가죠. 맞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이 앞으로 된다는 걸 가정해서 주가 땡겨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인프라 투자 업종도 같은 맥락으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찍히는 그런 어떤 그 연도나 분기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산재에 있는 인프라 투자가 어느 시기부터는 분명히 시작될 것이고 그럼 연관된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특히나 아시겠지만 이런 시크릿컬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항상 이제 저평가돼 있는 소위 말해서 가치주의 형식으로 가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나올 이런 어떤 호재들,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 지진 관련돼서 재건한다든지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 슬슬 나오는데 1조 달러 이상의 그러니까 네옴시티급의 규모의 어떤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런 것들에 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3월에 있을 중국 양해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예. 사실 최근에 보면은 시크릿컬 업종들 그러니까 뭐 철강부터 화학부터 해서 건설주, 건설 기계주들 상당히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올해 어떤 보고서를 보면요. 그 주가 주식을 사기 싫을 약간 이거 지금 사야 되나? 왜냐면 뭐 한참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앞으로 뭐 하반기 이후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주가는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약간 모멘텀화 돼 있는 그런 섹터.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 섹터 자체가 성장으로 가는 그런 섹터들로는 돈이 지금 몰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크릿컬 쪽도 뭐 사실 좋은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섹터들이 공매도가 또 잔고가 많습니다. 많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의 수급과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쇼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또 공매도를 많이 친 어떤 기관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떤 이런 쇼커버링 되면서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시크릿컬 쪽도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움직이는 예,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관심 기업은 뒷부분에 오늘 하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중국의 정협전인데 두 개 회의를 두고 있는데 3월에 원래는 이제 중국 기대감은 이제 뭐 소비나 이런 쪽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궤를 본다면 양회를 주목하는 포인트들은 뭐 경기 부양이나 말씀하신 경기 관련주 이런 데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네. 굉장히 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언급을 좀 했고요. 네. 근데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소비 예. 쪽이냐, 국내 소비를 살리느냐, 아니면 뭐 수출,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다시 또 수출을 살리느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승전 부동산이 아닌가. 중국 역시도 부동산 관련돼서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근간을 읽어야 되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공동부유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부동산의 어떤 투자 자체를 투기화하는 그런 약간 그런 시각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온건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투자 관련돼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아마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도 지금 꽁꽁 얼어붙었죠. 우리나라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증가율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뭐 거래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죽은 이런 상태고 그다음 뭐 이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 착공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비를 살려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도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어떤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난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소비를 살려서 어떤 경기 부양보다는 소비를 더 살릴 수 있는 근본으로 간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디벨로퍼들의 이제 토지 매입 수준도 2000년 초반, 2020년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여준 지표는 중국 부동산이 꽁꽁 얼어 있다는 걸 네, 맞습니다. 보여주는 예. 지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헝다그룹 사태가 터진 이후로 부동산 건설사들의 어떤 신용 위험도가 큰 폭으로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3월 양해 때 어떤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제를 약간이라도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아마 중국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머징 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사들이라든지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에 살게 되면 아시겠지만 철강이라든지 화학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떤 화학주나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들 아니면 뭐 건설기계들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그런 모멘텀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때 3월 초에 있을 중국 양해에서 과연 어떤 식의 지금 스탠스로 부동산 관련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쪽에 이제 얘기들을 쭉 정리해 보면 어쨌든 경기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글로벌 재건이나 혹은 이제 중국의 양의 모멘텀으로 그러나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살아날 것 같다고 해서 중국에 부동산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주를 피터 린치가 얘기한 우리는 삽과 곡괭이 전략 금강 캐러 가는데 같이 금강 캐지 말고 옆에서 청바지 팔고 맞습니다. 예. 밥집 해주고 그죠 이런 네, 거잖아요. 주목해 볼 기업 오늘 두 곳을 소개해 주실 건데 첫 번째는요. 예,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예. 일단 사실은 지금 오늘 이렇게 그 경기 재건 관련돼서 가져온 거는 일단 이쪽 섹터로 일단 순환매가 오고 있다. 특히 이제 이 건설기계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밥켓이 글로벌 1위고 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한 2, 3위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현대건설기계가 두산밥켓이나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탄력 있게 가지고 탄력도 있고요. 네.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왜냐면 재무 구조가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부채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신고가를 뚫었다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 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슨 우리가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이랬던 뭐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에서 대장주들 양극재 업체가 주가를 땡겨 올리면서 그 외에 업종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나 2분기 실적은 사실은 어떤 뭐 좋은 코멘트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 구간이긴 하지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있을 양해에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좋은 이슈들을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다고 하면은 모멘텀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전고점을 좀 이상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일단 대장주가 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현대건설기계는 아마 근데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되게 복합적인 거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경기 재건 굵직한 경기 재건 것만 해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언제부터 경기 재건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튀르키의 어떤 지진이 뭐 여진이 계속되면서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 시기가 딱 맞는다고 하면은 이 시크리컬 업종 특히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기계라든지 건설업종으로는 굉장한 큰 어떤 호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으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어떤 뭐 대장주의 흐름들이라든지 따라가는 종목들의 어떤 이런 흐름들 왜냐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장주를 땡겨 올린 이후에 순환매가 더 무섭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종목들은 지금부터도 좀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6만 원 좀 밑에 있네요. 5만 7, 8천 원 수준인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일단 뭐 전고점 이상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한 7만 원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보시고 한다면 아마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네.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 고점은 6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7만 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셨고요. 다음은 페노션인데요. 경기주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뭐 LG전자도 물류비 줄어서 좋다고 이런 것들이 하면 해운 운임 이런 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안 좋고.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반대로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바닥을 쳤다는 것이죠. 네. 운임이 바닥을 쳤다는 것이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페노션의 어떤 흐름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작년 하반기쯤에 앵커님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네. IMO 2023.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IMO 202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환경 규제로 인해서 벌크선들이 지금 줄고 있다. 신규 발주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건데 네. 물동량이죠. 결론적으로는. 소매 업종, 소비가 살면 컨테이너가 좋아지고요. 경기가 살면
이런 벌크선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철강이나 화학업종 같이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나르는 그런 그 배를 운반하는 것들이 대부분 벌크선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펜오션 말고는 없죠. HMM은 이제 컨테이너가 주력이고 컨선이고, 펜오션 말고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기 같은 것들, 뭐 거기에 따르는 부품 같은 것들이 물동량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벌크선은 벌크 운임지수가 따로 있는데 항상 시장에서는 BDI로 얘기하기 때문에 BDI 그냥 간단하게 BDI 갖고 왔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80%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뭐 펜오션 관련된 어떤 보고서도 저는 좀 다 보고 오긴 했는데, 이제 이제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이런 물동량들을 결론적으로는 펜오션 같은 벌크선들이 주력을 담당하고, 근데 우리나라 이게 어떤 화학주나 건설주나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주식 종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품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 해운주에서 그냥 간단해요. 그냥 펜오션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펜오션을 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에 전혀 언급되거나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IMO 2023 환경 규제 얘기 계속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신규 발주 벌크선의 신규 발주는 지금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발주는 줄고 있고 폐선되는 배는 많은데 운행되는 배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선봉량이 줄어드는 거네요. 만약에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튀르키예 재건,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이 된다고 하면은 벌크선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뭐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 벌어진 이후에 컨테이너 쇼티지로 인해서 뭐 운임이 한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 벌크선에서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구조상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고 뭐 선박이 줄어들고 이제 어떤 쇼티지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도 펜오션을 지금 접근해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은 환경 규제로 인한 어떤 이 벌크선이 줄어드는으로 인해서 빅사이클이 올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도 우리가 그 얘기는 아직까지 사실 많이 못 들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00원 정도 잡으러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잡고 보신다고 하면은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가면서 지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종목씩만 말씀드리는데 왜 펜오션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급을 드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펜오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또 IMO 2023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기기하고 펜오션 두 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표가나 손절가를 주는 것들은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좋다는 게 어디까지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총이나 이런 걸 보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목표가까지 딱 가서 거기까지 버텨서 팔고 내가 판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죠. 계속 또 바뀌는 거고요. 그죠? 목표가나 손절가 계속 바뀌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스스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 정도까지 가겠구나 참고하시고요.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